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계산을 해봤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어쨌든 최고위원 3명을 다 들여보내는 거. 왜냐면 6대 3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6대 3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김영호, 임미애 이렇게 지금 둘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미애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평당원에서 이제 그 뭐지 정민철이나 뭐 그런 사람도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면서 그리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바로 직전까지 증포까지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윤석열보다도 더 과했거든요. 더 내일 온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그 민주당 대통령이 온 적이 없는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고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자신이 결정한 민주당 당대표 선거인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를 하면서 내가 정청래를 끌어안쳤어 라고 과시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는 오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마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내일 개헌 얘기를 했을 때, 내일 개헌 얘기를 했을 때, 그 개헌을 얘기를 하고, 그럼 지금 의원들 100명은 여기서 준비가 된 거잖아요. 최소 150명은. 그럼 150명은 준비가 됐어.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제외를 해도 저쪽에서 이제 50명 정도를 했어. 그랬을 때 어떤 개헌의 모습이 나올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피카님, 대통령이 전당대회 온 적이 있나요? 국민의힘과 새누리당 때 박근혜가 왔었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왔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없었어요. 민주당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내일 아마 오자마자 개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민주당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공정했는가? 일반적 전당대회와 동일하게 운영했는가? 그리고 권력자가 중립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선관위는 중립적이었는가?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실 어떤 당내 선출직이나 이런 것들에게 지지선언이나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당헌 당규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당헌 당규를 지켰는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플랫하고 저번 전당대회 정도만 운영이 됐었어도 지금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은 정청래가 이제 혹시라도 당대표가 될까봐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언론, 그 다음에 패널 다 이제 몰아서 이제 그걸 꺾으려고 들었던 그런 이상한 선거였죠. 솔직히 말합시다. 솔직히 말합시다. 그거는 맞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좀 불안한 게요. 불안한 게. 지금 대략적으로 반반이 됐어요. 이제 반반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60%를 못 넘었고 6대4, 7대3이 아니라 6대3이 됐다는 거고. 오늘 조금 이따가 표로 자세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만, 근데 그거를 넘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9.7%가 이제 됐다. 39.6%가 됐다.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지지율은 폭락을 해서 3자가 1년 차에 달았어요. 2년 차에.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같은 속도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속도예요. 윤석열 같은 속도고, 하나 더는 뭐냐면, 윤석열도
당내에 굉장히 그 의도적인, 그때 지금 이제 재판상에도 확인했던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찐윤 이렇게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막 당무 개입을 하고, 이랬을 때 그 파멸이 왔던 모습을 민주당이라고 안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지금 막 이재명 호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했을 때, 이 당내에 굉장히 의도적인 그 이번 결과와, 대중적인 그 어떤 여론조사의 이재명 지지율은 너무 갭이 크다. 너무 갭이 크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낼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큽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말인데, 신천지가 왜 근데 저번에 중간에 한번 했죠. 신천지가 뭐 볼 게 있다고 정청래를 밀어요. 신천지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김민석을 밀겠죠. 그러니까 그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 밥도 안 사주고 돈도 안 주고 뭐 권력도 안 주는데 그 신천지나 뭐 등등이 정청래를 밀려고 조직적 가입을 왜 합니까?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쭉 들면서 가장 직관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쪽은 탐욕적이고 지나치게 과격한 권력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저쪽은. 근데 이쪽은 권력 의지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력 의지들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가치적이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기 정권을 할 때 이제 어쨌든 우리도 이제 막 총선도 준비하고 대선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래 대표가 권력 의지가 과연 김민석처럼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뭐 추미애 대표든 누구든지 이제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동세상 말하더니 대기업만 좋아하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대자라고 합니다. 대동세상이 대기업 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주류 분위기가 이제 송가혁이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낙연 쪽도 친문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이재명 쪽 사람들보다 굉장히 권력 의지들이 약했던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저번 이낙연이 그 짓눌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들어선 이유도 이제 그 이낙연의 몰락도 있었겠지만, 이쪽은 이렇게까지 집요한 그 뭔가 권력 의지들이 있어서 결국 당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들은 이미 지금 이 진짜 완전 빤스 보고 다 달라 들어갔고, 이번까지도 다 이제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때 자기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냥 밥 한 끼 먹고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서, 이 민주당을 다 그 손봐서 다 바꿔놔야겠구나. 유이재명으로 다 바꿔놔야겠구나. 거기에 극우들을 부르든 이제 뭘 부르든 간에 이거 다 바꾸고, 그러니까 이거 체질 개선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 그 종을 변경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약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결과가 요번에 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래, 그럼 이쪽은 그대로 계속 가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두고 보자. 라고 했는데, 이번 그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그 일반 여론조사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그러니까 김민석 이게 후보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제2, 제3의 이재명을 만들겠다. 오늘 전당대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같은 정치인들만 이제 민주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의미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다양한 의미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이 마음을 또 저쪽은 또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정청래 지지했던 분들, 이번에 이제 절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렇게 당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 정청래 대표 때문에 누구로 틀어줄까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권력 의지가 있는, 이제 여기에 대응할 만한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이 당에 어떻게든 세력처럼 부활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당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는 있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전당대회 전에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정청래 대표가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 김용남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 김용남 사태 때문에 사실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김용남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전당대회 이슈들이 이것 때문에도 못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개혁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정청래 대표가 서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바꾼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직도 없이 일을 한다, 사무실도 없이 이제 선거 치른다, 이게 더 이상 지금 저쪽이 빤스 먹고 저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달려드는데, 그게 앞으로 계속 이길 수 있는 방식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번에 졌을 때는 막 절치부심해서 이기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축이 없어. 또 주축이 없고, 또 혼자 해요. 아니면 이번에 딸람 4명과만 해. 더 이상 뭐 개파 정치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의원들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랑 뜻을 같이 하는지도 몰라. 그랬을 때 저렇게 표독스러움까지 비춰가면서 권력욕을 나타냈던 이 집단과, 특히나 현재 집권 세력의 주축인 집단과,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축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과는 받고, 제가 민주당을 잘못 이해했고, 제가 알던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고 정상인 줄 알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확신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좀 하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또 틀리길 바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검찰개혁이 진심이길 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이 너무 검찰개혁이 진심인 것처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너무 검찰개혁이 진심이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내란정당 청산에 진심이길 바래요. 골프 한 번 쳐준 거는 저 당을 위헌정당으로 없애버리려고 골프 쳐줬으면 좋겠어. 마지막 만찬처럼 마지막 골프다 니네들. 이번 생에 마지막 골프다. 너네들 이번 내가 골프 쳐주고 나서 너네 감옥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친 거면 좋겠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죠.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지지율이 깡패다, 당원이 이긴다, 이거는 당분간은 유효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이제는 개파 정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속 터져. 옆에서 나는 내 방송이 무슨 100만 명 보는 방송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척척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검찰개혁 망가질까봐, 이번 보안수사권 때문에 그러고, 공소청 폐지, 공소청이나 이런 거 잘못 갈까봐, 이렇게까지 목이 픽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 둘이 검찰개혁 다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라든 이거 다 되돌리고, 오늘 이번에 빤스 벗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되살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거도 없겠다. 예, 제가 또 정권 송치 입법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다 되살리고 그러지 않을까, 정권 송치 해주지 않을까, 전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단식을 하겠다. 이제 날도 이제 더운 것도 좀 꺾이고 했으니까는 청와대 앞에서 혹시라도 이제 이번 정권 송치를 다시 불피워가지고 그런 입법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냥 청와대 앞에서 단식해야지. 오늘 그 각오를 했어요. 오늘 그 각오를 했고, 아, 이제 만약에 검찰개혁 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나는 일단은 굶자. 이 생각을 했어요. 개혁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굶을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정청래 대표도 같이 설득해서 단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누구죠? 아까 최강호 의원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다. 정청이 너무 혼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지만 정치는 세력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력을 만들 때 너무 오랫동안 그게 이제 있으면은 전부 다 탐욕적이게 바뀌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는 세력 싸움이 맞거든요. 그래서 호랴청청 이제 혼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선대위 하나도 안 차리고 선거 캠프 없는 거에다가 내가 진짜 내가 유튜브로 먹고 살고 이것도 거기에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닌데 제가 어쨌든 또 그 시간 쪼개가면서 이제 표 분석 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4명밖에 없어갖고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최고위원 후보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이래가지고 딸랑 4명이라서 더 도와줄 사람이 두셀도 없어. 그거는 저는 이제는 그 정청래 대표도 뭔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중심으로 서라. 이거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축이 무너지면은 민주당이 무너져요. 민주당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축이 김민석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김민석은 그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렸다고. 그래서 저게 무너지면은 민주당은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잘 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걱정 많이 된다. 그래서 니들 한 곳에 좀 모여봐. 어쨌든 내일 아직 하나 남았다. 최고위원 3을 하면 완전 진 거 아니다. 라는 거고, 저들이 빡치게 될 거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어쨌든 여론조사 투표에서 어쨌든 표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가 거의 이제 송영길 빼고라도 거의 대등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런데 정청래 대표 마음은 오죽할까? 정청래 대표도 시원섭섭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자기가 그래도 든든한 지지층을 받고, 자기가 또 본인이 어떤 개혁 정치를 해야 될까도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훨씬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성윤, 한민수라는 두 신인 정치인이 굉장히 좋은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어쨌든 그 다음 차기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열받고 빡치긴 하지만 빡치는 거는 그들의 부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서 빡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얻은 것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한 독재 헌법 파괴 이런 짓을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것은 끝까지 틀어막아야 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도대체 정청래가 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저를 보면 눈물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라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강원도를 가든 경기도를 가든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참 힘들죠? 잘 견디세요. 네! 우리도 잘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아시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응원하신